두 번째, 몽고DB랑 연동을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 QL을 쓰는 것은 사실 DB랑 연동이 되어야지만 하겠죠. 따라서 DB랑 연동을 하는 걸 먼저 해볼 텐데요. 저는 이제 노드랑 가장 가깝다고 하는 몽고DB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몽고DB를 깔진 않았고요. mlab.com 여기에서 몽고DB를 회원 가입을 하면 몽고DB를 쓸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최종적으로 사실은 서버리스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뭐 create new를 하셔서 이렇게 DB를 생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제 요게 중요하고, 처음이시라면 유저를 생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테스트 유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모든 게 다 테스트입니다. 네, 일단 테스트 유저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테스트 유저를 만들었고요. DB를 제가 이제 썼던 것들은 좀 지우고, 복수는 좀 지우고 나서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DB가 생성되셨죠.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전 컬렉션들을 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유저까지 생성하셨으면 컬렉션은 이 상태일 거고, 유저에는 뭔가 하나의 유저가 만들어지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일단 이건 조금 이따가 해보죠. 자, 일단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몽고DB랑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자, 몽고DB를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하나가 필요한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그냥 add mongoose. 네, mongoos를 가장 많이 쓰시거든요. 보통 이제 node.js, 그 다음에 mongodb 쓴다 하면 mongoos예요. 일단 mongoos입니다. 네, 뭐 깔리겠죠. 깔리고 나면 이제 mongoos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너무 커졌으니까 좀 줄여주고, 아이고, 이 정도 크기면 보기 편하시겠죠. import, 일단 뭐 저희는 이것만 쓸 테니까 mongoose from mongoose 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ngoos랑을 연결해 보죠. mongoose connect예요. connect에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여기 이걸 그대로 붙여다가 여기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db 유저, 아까 만들었던 유저 있죠. 테스트였고 저는 테스트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connect 명령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뒤에 이제 뭐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프로미스라고 하죠. 연결이 되었으면 이렇게 해서 프로미스를 체크를 해주죠. 그 다음에 캐치, 그래서 에러가 들어오면 로그 에러 라고 그냥 써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서버를 실행시켜 볼까요? yarn start 라고 하면 이제 바벨이 실행되고, 네, 서버가 시작되었고 몽고스도 연결이 성공됐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몽고스에 이 데이터들을 넣거나 빼면 돼요. 넣거나 빼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몽고스 쪽을 하면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번 해보죠. 뭐 const book이라고 합시다. book이라는 녀석은요, mongoose model이에요. 어떤 이제 모델을 정의해 주는 건데,
여기에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트링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델 하나를 생성합니다. 모델이 하나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면서 세이브하면 돼요. 일단은 뭐 그냥 프로그래밍이니까 프로그래밍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놨네요. 북스에 하나씩 이터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for each를 가지고 아이템이라고 합시다. 이 아이템이 들어와서 하나씩 이제 순회를 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로그 아이템이라고 찍으면 아이고 여기 오탄을 냈네요.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 있는 북크스에 있는 게 하나씩 이렇게 순회를 하죠. 순회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때 하나씩 이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new 북이라는 저희가 모델을 하나 만들었죠. 북이라는 녀석을 만들었고 여기에 아이템을 넣고 세이브를 해버리면 돼요. 되게 좀 이상한 코드인데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죠. 그러면 아이고야 또 오타를 냈네요. 왜 이러죠? 자, 아이템들을 하나씩 넣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뭐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죠? 그럼 이제 엠랩으로 가보죠. 엠랩에 가서 이렇게 F4 키를 눌러서 새로 고쳐 볼게요. 그럼 콜렉션에 북스예요. 잘 보세요. 북스입니다. 저희는 만든 게 북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복수가 돼서 북스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코드는 필요 없죠. 이건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하나를 저장하는 코드였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건 지웠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객체를 받아서 새로 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find book을 하거나 아니면 books를 여기에 있는 더미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더미 데이터는 다 주석 처리하고 나면 에러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더 이상 반환될 게 없으니까요. 이건 이제 실행을 시켜야지만 여기가 실행돼서 이게 에러가 터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북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북스를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 파일들은 이제 여러 개로 분할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할게요. 북이라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북을 넣을게요. 이건 뭐냐 하면 이 북 콘텍스트라는 객체 안에 북이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만든 이 북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콘텍스트로 전달을 하면요. 리솔버에서 세 번째 인자인 ctx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리솔버에서는요, 세 가지의 인자를 받게 되었어요. 페어런츠, 어규먼트, 컨텍스트 이렇게 세 개의 인자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북수부터 처리할게요. 여기는 이제 더 길어져야 될 테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죠. 자, 여기 이제 북스인데 여기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저 위에 있는 북스를 그냥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컨텍스트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하죠. 지금 저희가 파일 하나에 다 때려박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find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ctx 그다음에 저희가 book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find 라고 하고 아무런 인자도 넣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불려와져요. 그래서 여기에 뭐 사실은 리액트나 뭐 다른 걸 할 때는 여기에 익스프레스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받아달 리스폰스에서 여기에서 뭐 데이터가 다 처리되면 리스폰스로 200 코드와 함께 자료를 보낸다 뭐 이런 코드를 적어줬는데 여기에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리턴 해주세요. 다시요. 여기서 북에서 찾은 모든 데이터를 리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의 배열이 되겠죠. 북스니까요. 북스니까 배열이 될 거예요. 요청해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북스. 네, 됐죠. 간단하죠. 엄청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동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안전하려면 싱크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await를 붙여주면 이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이 명령이 완료되어야지만 한다예요. 그러니까 async가 붙은 함수의 경우에 await가 있으면 이 명령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그 다음 코드가 실행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의 노드.js의 비동기 처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const b라고 하고 await 없이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return b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알아볼 수 있도록 console log b 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서버가 실행되겠죠. 서버는 실행됐고요. 그럼 여기에서 실행.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 나와 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await를 붙여주게 되면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까지 모든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얘한테 대입을 안 해요. 이게 실행되어야지만 완료되어야지만 이게 진행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코드를 바꾸고 나서 저쪽에서 한번 날려볼까요? 똑같은 결과를 받을 거예요. 똑같은 결과는 받을 거지만 여기에서 출력된 건 다르죠. 그러니까 저 ctx.book.find 명령이 완전히 실행되고 난 이후의 결과 값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되죠. return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돼요. 여기에 등호도 없어야 되죠.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find 부분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해 버릴 수 있어요. 다 지우고, 다 필요 없죠? 다 지우고 return await ctx.book.find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 했죠. 요게 arguments의 name이랑 같은 것만 찾아서 불러와라 라는 게 돼요. 여기에 find에 얘를 만족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반환한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find book name 김지영 씨를 불러볼까요? 이번에 아이고 패칭 에러네요. 여기에서
싱크를 빠뜨렸네요. 싱크를 빠뜨렸고 다시 서버는 시작됐고요. 여기에서 실행하게 되면 김지영 씨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있겠죠. 되게 간단하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션을 한번 시켜볼까요? 뮤테이션 타입 뮤테이션이에요. 변화하는 건 대부분 다 뮤테이션에 때려 박으시면 되거든요. 에디트 북이라고 할까요? 북. 그럼 얘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얘한테는 당연히 타이틀 스트링, 그 다음 스트링이 필요할 거고 반환은 북이 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는 북이죠. 북인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럼 뮤테이션은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하고 뮤테이션이라고 넣고요. 뮤테이션 똑같아요. 에디트 북이라는 녀석을 정의해 줘야 되죠.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인자가 들어올 거예요. 두 가지 인자가 들어올 텐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똑같이 들어올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args ctx 라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console log args 라고 하고 우리 지금 더미 데이터를 하나 넘겨주죠. 타이틀 더미 더미 이렇게 해서 넘겨주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에디트 뮤테이션이죠. 새로 고침 한번 해야 되겠죠. 다 지우고 뮤테이션의 에디트 북의 타이틀은 넷책, 그 다음 작가는 나, 이렇게 해서 날리면 이렇게 돌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던 건 이거예요. 자, 똑같죠. 위에 그 쿼리에서 오브젝트, 얼규먼트, 컨텍스트 이렇게 받은 거랑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더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return ctx의 북에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new 그럼 ctx 북 한 다음에 얼규먼트를 넣어서 세이브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비동기 처리를 해줄까요? sync 그 다음에 await 또 끊임없는 오타.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몽고스는 실행이 됐고요. 뮤테이션 내책 나.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책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스였죠. 북스 하면 여기에 내 책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쉽죠? 네, 쉽습니다. 뮤테이션도 어렵지 않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tx 컨텍스트에서 받아서 그 객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비동기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세팅 잡는 게 어렵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이 오브젝트인데, 우리가 쿼리를 날릴 때요, 북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찾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쿼리가 이렇게 다른 쿼리랑 연결돼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부른 이 쿼리를 부른 아버지는 누구냐를 따질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페어런츠라고 하거든요. 이 어기먼트를 페어런츠라고 해요. 근데 뭐 여기까지만 뭐 보여드려도
다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그래프 QL 서버를 만들고 몽고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와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한 앱을 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 실력이 미천해서 다음번 강좌는 언제 될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번 강좌는 참 지금 저희가 한 파일에 다 때려박았잖아요. 이걸 이제 분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분할해서 각각의 파일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